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들이 준비한 그 종가 베팅 네. 종목 한번 봐야 될 텐데 섹터부터 해서 종가 베팅 종목까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섹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약바이오입니다. 중간중간에 테마는 형성을 지금 하고 있고 새로운 게 나오죠. 오늘도 방금 이야기하신 이 2차전지 관련 장비 섹터도 사실상 그 중에 하나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번 충격이 있은 이후로 반등이 가장 먼저 나왔던 섹터는 어디였을까? 바로 여기였어요. 제약바이오. 특히 며칠 전에 지난주 월요일과 그 이전 금요일에 주가 자체를 본다 하였을 때 그 충격을 현재 시점에서 이미 다 회복을 시킨 몇몇 기업들이 있죠. 저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힘 자체가 매우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선 힘이 강한 섹터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제약바이오고요.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100만 원. 사실상 이게 뭐 황제주로 등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뭐 곧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죠. 그리고 그럴 것이 2분기에 실적 자체도 역시나 잘 나왔고요. 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CDMO라고 하는 시장의 규모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도 약 1000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사는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4위인데 지금 생물보안법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제재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는 4위가 아니라 3위 정도까지는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천 송도에 지금 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 번씩 가는 곳이기 때문에 보면은 부지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이제 5공장이 가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더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8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부지까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두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반영한다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말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도 괜찮고 CDMO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202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롯데, SK, CJ, 제일제당 다 여기에 지금 뛰어드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리딩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는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눌림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 한 10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나 한 11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으로 잡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90만 원인데 사실상 90만 원을 온다 하더라도 바로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고 남은 절반은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계속 그냥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볼만한 섹터와 그런 기업 있을까요? 네, 장이 최근에 좋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이긴 한데 역시나 뭐 중심은 제약바이오, 우리 이제 헬스케어로 이렇게 좀 퉁쳐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IT 섹터가 한동안 좋았었잖아요. 네. 반도체가 AI라는 키워드를 달고 어떤 주도 섹터로서 시장을 한동안 견인을 해왔는데 그 견인을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쭉 되새겨서 한번 돌아보면요. 그 중심에 있는 AI와 연관성이 가장 큰 뭐 HBM 관련해서 장비주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움직여줬고요. 이후에 그 AI라는 키워드 안에서 또 뭔가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CXL, 그다음에 뭐 뉴로모픽, 유리기판, 디자인 하우스. 네, 디자인 하우스,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키워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IT 섹터의 전반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죠. 지금 헬스케어 쪽은 시작은 뭐 비만 치료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CMO, CDMO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또 하나의 군을 이뤄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요 한 며칠 한 3, 4일 동안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그렇게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주위에 코로나 환자도 지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정말 있고. 많죠. 저도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이제 주변에서 뭐 코로나가 확산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 듣고 집에 남아도는 키트들 많거든요. 네. 그걸로 코를 한번 찔러봤더니 2줄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키트 구하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저께 아내가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약국 여섯 군데 갔는데 다 못 구했어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예. 거죠. 2차 전지란다. 죄송합니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또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당근에 좀 팔아야 될까요? 갑자기 당근이죠. 그런 생각이 또 예. 드는데.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19 테마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이게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이 정도 강세를 보였을까 하는 네. 생각도 또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 또 해리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보면 대마초 합법화 관련된 종목들 역시 바이오나 제약 관련주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급락 이후에 이미 지금 추세는 상승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으로 또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들 어제 이제 일라릴리나 네. 노브노디스크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뷰노, 네. JLK, 루니. 루닛, 이런 이제 AI 의료 진단 관련된 종목들 역시 강한 흐름들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런 박스권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예. 루닛은 사실 좀 뭐 더 많이 빠진 경향이 네. 있죠. 워낙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뷰노나 JLK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려고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시장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움직인 게 대략 한 5,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반기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금리 인하까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 뭐 건설 섹터들도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와 함께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기서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면 가장 강한 종목 네. 일단 뭐 알테오젠이 대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네. 지금 뭐 급락 이후에 주가 반등이 신고가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그만큼의 강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음 달에 뭐 ABL20이라고 해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ADC 관련해서 이거 항암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죠. 예. 요 부분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 표적 항암제를 좀 더 정밀하게 유도를 해준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자체가. 그래서 네. 그 부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리가켄 바이오가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가 부각을 받고 국내에서도 헬스케어가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신고가 행진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신고가 갱신했는데 뭐 시세 연속성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사실 신고가 목표가 어디까지 갈 겁니다. 이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10만 원이라는 대라운드 피겨 요 가격단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죠. 사람들이 저항으로 좀 생각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일단 오늘의 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600원 정도 잡으시고 이게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내일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가 갱신 이후에 눌림, 저는 저점 이탈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또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면 내일도 종가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 2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부러지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한번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